안녕하세요. 길쌤 문학 길쌤입니다. 길하. 네, 난장이가 쏘알린 작은 공 학습 활동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교과서 날개 문제 풀어볼 건데요. 지금 뭐 이미 EBS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 아실 텐데, 교과서에서 다른 점은 보통은 난소공이 나올 때는 소설로 실려요. 근데 저희 교과서에는 이렇게 드라마로 지금 실려 있다는 점. 그래서 시나리오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차이점 살짝 보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부분은 지금 영순의 집이 철거될 위기에 처한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고 퀴즈도 풀어보셨죠? 네, 잘 풀었던데요. 아주 정말 고난이도의 문제를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척척 다 너무 잘 풀었더라고요. 그 문제 기억나시나요? 네, 정말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문제예요. 잘 만들었죠. 자, 그러면 교과서 날개 문제 볼 건데 문제가 어디에 나오고 있냐 하면 103쪽에 그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3쪽에 보시면 어떤 장면을 클로즈업 해놓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게 드라마라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드라마가 유튜브에 있었는데 올해 찾으니까 작년까지 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없네요. 그래서 아마 그 TV문학관 이런 데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요. 자, 일단 클로즈업이 뭔지 알아야겠죠? 자, 클로즈업은 어디 있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업은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것을 클로즈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그 몰입이 잘 되겠죠.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장면 속에 이렇게 확 끌어당겨지는 듯한 내가 이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이 정말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하면 영희의 고통을 시청자가 강렬하게 느낄 수 있다. 요런 효과가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뒤에 가서도 나올 거지만 영희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졸아요. 근데 조장이 라는 사람이 이제 감독하는 사람이겠죠. 돌아다니면서 팔을 오핀으로 막 찌르고 피가 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반장이 다니면서 야 자지마 공부해 이러면서 오핀으로 막 찔러서 피나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서선은 안 되는 그런 일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인간적인 처사를 이렇게 강조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나오는 문제는 104쪽에 어머니가 콩나물을 다듬다가 한숨을 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집 걱정에 한숨을 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집 걱정을 하니? 지금 철거 계획장이라는 것이 나와서 집 나가라 하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야 돼서 가족 걱정에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될까 걱정하며 한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학습 활동으로 갈게요. 106쪽. 네, 106쪽은 자, 요거는 아까 보셨던 문제 같죠? 함축하고 있는 의미 설명해보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고 다시 한번 나왔으니까 반복을 할게요.
낙원구 행복동이지만 전혀 낙원이지 않고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빈민촌의 상황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나 이거 왠지 너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전반적인 포인트,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소외된 계층의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어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에 따른 효과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계층의 빈곤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강조하고 있다. 네. 그래서 산업화가 돼서 분명히 사람들이 다 잘 살고 그런 것 같지만 거기에 끼이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사람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 하고 쓴 소설이겠죠. 자, 난장이가 바로 그 빈곤한 계층의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이제 난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의 표현인 거죠. 어떤 상징인 거죠. 신체적 왜소함을 통해서 사실은 사회 속에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한 거죠. 사회적 왜소함. 그래서 소외된 계층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외된 계층, 노동자, 빈민계층. 자, 이렇게 상징을 살펴보았고, 이번에 아까 그 씬 넘버 15에서 알 수 있는 시대적 상황, 아까 그 부분이에요. 씬 넘버 15가 0이 나왔던 요 부분, 씬 넘버 15 보이시나요? 새벽 3시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니까 막 피나. 그래서 잠 깨는 약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도 받지 못한 채 돈을 버는 그런 수단? 기계보다 못한 거죠. 기계의 리듬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시대적 상황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가치 전도 현상, 인간의 도구화, 이런 문제 상황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징이나 이런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은 앞선 강의에서 다 했고요. 저희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은 영상 매체의 표현상 특징에 주목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그래서 원래는 소설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설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형은 이성주의자야. 말을 하고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나도 형만큼 자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자, 이런 식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책 속에 해답이 다 있는 거라며 하고 대사가 나오죠. 뭐가 차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고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나도 형만큼 자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런 생각들이
심리가 다 서술로 직접 전달이 가능해요. 그래서 심리를 서술하여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가 누구지? 영호죠. 그죠? 동생이 영호죠. 그래서 이 영호의 눈에 비친 다른 인물을 관찰자의 시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형 마음속은 여기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영수의 마음은 영호의 입장에서만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려내죠. 이런 점들이 초점하자라고 하는데, 초점하자 인물의 눈에 비친 다른 인물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자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 나타낸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드라마에서는 이제 카메라가 시점이라고 본다면 3인칭 시점이겠죠. 카메라가 나가 아닌 이상 3인칭 시점의 카메라가 모두를 바깥에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모든 인물을 외부에서 관찰한다. 물론 뭐 독백이나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카메라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를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혼잣말이나 이런 것도 다 대사죠. 그래서 대사, 표정, 행동을 통해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 매체의 표현상의 특징 때문에 살펴본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자, 107쪽에 원작 소설에 없는 장면인데 그 꽃을 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영희가 자신의 처지와 같이 쓰러진 꽃을 발견하고 다시 땅에다가 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뭐 이유는 그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의 시련을 딛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 희망적이야 이렇게 말로 하면 그 드라마가 유치해지잖아요. 이렇게 상징을 넣으면 드라마가 더 멋있어진다. 자, 이렇게 살펴보았고, 뭐 3번은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것도 다른 매체인 거죠. 노래로, 이번에는 노래라는 매체로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소설하고 뭐가 다르겠는데? 라는 거죠. 당연히 길이가 다르죠, 길이가. 그래서 이 노래로 불렀을 때는 간결해져요. 그럼 간결하려면 한 단어에 다른 많은 뜻을 쑤셔 넣어야 되죠. 압축해서 넣어야 되죠. 이걸 함축이라고 하죠. 함축. 그러면
한 단어에 다른 뜻이 큰 뜻들이 담겨 있어. 이런 걸 뭐야? 상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보았고요. 뭐 주제 같은 것 좀 100쪽에다가 필기를 할게요. 자, 100쪽으로 돌아오시고, 자,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일단 배경은 이렇게 안 써줘. 배경 1970년대예요. 그리고 서울의 재개발 어떤 구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죠. 그 도시 빈민층의 어떤 힘든 모습을 그리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빼앗긴 도시 빈민의 삶과 좌절. 이거 좌절은 왜 좌절인지 앞선 강의에서 보셨죠? 공 던져봤자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 외에는 특징으로는 이제 좀 어두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드라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의 어떤 성격, 꿈, 희망 이런 심리 상태 드러내기 위해서 소품 나오고 있었죠. 그 뭐였죠? 라디오하고 뭐 기타 이런 것도 나왔었고 우리 교과서에는 꽃도 나왔었고요. 이렇게 해서 뭐 등장인물들은 여러분이 직접 읽으면서 성격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뭐 잠깐만 말로 해드리자면 아버지는 뭐 이미 아까 했다고죠. 성실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지는 못했어요.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되게 헌신하고 생활력 강하시고 또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아버지 앞에서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영수는 장남이 영수가 첫째고 공부를 간두고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보시면 이제 뭐 책 좋아하고 뭐 그런 모습 나오고 근데 행동력은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이고요. 영어는 나 김영호요 뭐 이런 거 보셨죠? 뭐 이런 거 약간 중이스러운 이렇게 좀 다혈질이고 허세가 있고 반항심이 있고 굉장히 뭐 자기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영희는 뭐 엄마 생각해서 일부러 막 밝은 얼굴 막 이렇게 표정 짓고 막 희생하고 이런 모습 나오거든요. 그래서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도 굉장히 재밌고요. 저는 난소공 고등학교 때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던 거는 사실인데 대학교 때 읽었을 때 진짜 책 전체가 한 편의 시집처럼 너무 아름답게 문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독서를 하고 또 그 생기부에 독서 기록 사항에 좀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난소공 책도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길빠.